뉴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1년 동안 넣어둔 음식을 꺼내 먹은 가족이 모두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결국 한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냉동했으니까 괜찮겠지. 냉장고에 넣으면 다 안전하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퀴즈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이 좋을까요? 실온 보관이 좋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더워서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지만 정답은 실온 보관입니다. 토마토는 열매 안에서 단기 계속 만들어지는 과일이에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과정이 멈추면서 단맛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커피 원두, 냉동실에 넣으면 더 신선할까요? 실온에 두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실온 보관입니다. 커피는 냄새를 정말 잘 흡수하는 식품이에요. 냉동실 안에 다른 음식 냄새가 섞이면 원두에 그대로 배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빵은 냉장고에 넣는 게 맞을까요? 냉동실에 넣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냉동실입니다. 빵은 냉장 보관하면 딱딱해집니다. 전분이 냉장 온도에서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먹을 만큼만 냉동하고 먹을 때 자연 해동하거나 살짝 데워서 드시면 방금 구운 것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문제. 마요네즈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냉장고 안쪽 깊은 칸이 좋을까요? 냉장고 문 쪽 선반이 좋을까요? 정답은 문 쪽 선반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 식초가 섞인 소스예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재료들이 분리되고 맛이 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바나나, 냉장 보관이 맞을까요? 실온 보관이 맞을까요? 정답은 실온 보관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껍질이 바로 검게 변하고 속은 덜 익은 상태로 굳어버리죠. 먹기 직전까지 실온에 두셨다가 갈색 점이 조금 올라올 때가 가장 달고 향이 좋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개나 맞히셨나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지만 한두 개라도 헷갈리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는 순간 몸에 좋은 음식이 독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나 재료들 중 냉장고 안에서 변질되고 심지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6문제 중 3개 틀렸어요. 커피랑 빵은 전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 냉장고 속 숨은 독소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늘이 암 예방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몸속 염증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생마늘, 다진 마늘, 편마늘, 집집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마늘 언제 넣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주일, 보름? 냉장 보관하면 알리신이 3일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거 아시나요? 5일이 지나면 거의 남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색깔도 처음엔 노랗던 게 점점 짙어지고 향도 처음과는 조금 달라진 적 있으시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다진 마늘이 금세 산패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 속에는 황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산화되면서 니트로소화 함물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을 막는 음식이 오히려 암을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다진 마늘은 작은 얼음틀이나 지퍼백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이렇게 한 숟갈씩 얼린 냉동 다진 마늘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꺼내서 바로 냄비나 프라이팬에 넣으면 끝이에요.
바쁜 분들께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생마늘은 어떨까요? 통마늘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깐 마늘이라면 3일 안에 드시고 남는 건 역시 냉동으로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여신다면 마늘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마늘 이야기 들으니까 내 냉장고 괜찮을까 생각 드시죠? 근데 마늘보다 더 자주 냉장고에 넣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버섯이에요. 버섯 당연히 냉장 보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버섯은 물 먹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아주 잘 빨아들입니다. 냉장고 안공기, 겉보기엔 차갑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습도가 꽤 높아요. 특히 야채칸은 온도가 들쑥날쑥하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물방울이 생깁니다. 버섯이 그걸 전부 흡수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촉촉함이 아니라 곰팡이 밭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며칠 둔 버섯, 겉은 멀쩡해 보여도 표면이 미끌미끌하거나 색이 탁해진 경우 있죠. 그게 바로 곰팡이균이 자라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단순히 상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독소는 열에도 강해서 찌개에 넣고 펄펄 끓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깝다고 그냥 끓여 먹으면 몸속으로 독소를 같이 넣는 셈이에요. 이 독소는 특히 우리 간을 손상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버섯은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냉동 보관이에요. 에이, 버섯 얼리면 식감 다 망가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냉동 기술이 좋아서 버섯을 얼리면 오히려 영양이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버섯 속에는 키토글루칸이라는 면역 성분과 지방을 태우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버섯이나 냉장버섯은 이 벽이 잘 안 깨지니까 몸이 흡수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번 얼리면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고 그 단단한 세포벽이 탁탁 깨집니다. 결과적으로 끓이거나 볶을 때 영양 성분이 훨씬 많이 빠져나와요. 놀랍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리느냐?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세요. 그냥 마른 키친타월로 표면의 먼지만 가볍게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버섯 밑동만 깨끗이 잘라내세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썰어둔 버섯을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얼음이 생기면서 맛이 변하고 향이 날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끝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 방법으로 얼리면 버섯을 최대 1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쓸 때는요,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냉동된 상태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했다고 영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여신다면 버섯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 이야기할 음식은 겨울마다 생각나는 대표 간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 많죠? 달콤하고 부드럽고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 당뇨나 변비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가 보관만 잘못해도 독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고구마 껍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검은 반점이 생긴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조금 썩었네? 하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찌거나 굽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반점은 단순히 상한 게 아니라 곰팡이균이 낸 독소의 흔적입니다. 이 독소는 열에도 강해서 찌거나 구워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먹으면 그 속에 남아있는 독소까지 같이 먹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 날까봐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고구마는 따뜻한 땅에서 자란 작물이에요. 냉장고 안은 차갑고 습하죠. 그래서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으면 조직이 물러지고 당분이 변하면서 오히려 썩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고구마에게는 고문실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고구마는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입니다. 온도는 약 12도에서 15도, 바람이 잘 통하는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구멍이 뚫린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길게는 2달도 거뜬해요. 만약 이미 냉장고에 넣어둔 고구마가 있다면 하루 이틀 안에 빨리 드세요. 이미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오래 두면 금세 상합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 색과 냄새를 꼭 확인하세요. 단맛이 덜하고 씁쓸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독소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맞아요. 고구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슷한 친구가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근데 이 감자가요, 고구마보다 더 까다로워요. 보관 잘못하면 독도 생기고 발암물질도 생기는 아주 예민한 식재료예요.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냉장 보관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거든요. 당이 늘어나니까 튀길 때나 부칠 때 색이 더 진하고 맛이 달아지죠. 그래서 더 맛있어졌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당으로 바뀐 감자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은 감자를 조리하면 좋은 음식이 한순간에 나쁜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면 안 되잖아요. 감자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이 정답입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사과 한두 개를 감자와 함께 보관해 보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싹을 늦춰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대신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양파는 감자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또 감자를 한참 두다 보면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죠. 이때가 정말 위험해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긴 신호입니다. 이 독소도 끓여도 볶아도 튀겨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싹이 난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속에도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한 감자는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 어르신은 이 독성에 더 민감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냉장고 속 감자 색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다른 재료를 얘기해 볼까요? 바로 기름병입니다. 기름이야 뭐 썩을 일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놀랍게도 기름은 냉장고 안에서도 썩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다릅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썩기도 빠른 기름이에요. 왜냐하면 들기름 속에는 오메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착한 지방이지만 빛이나 공기, 열에 아주 약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성분일수록 상하기 쉬운 거죠. 들기름을 실온에 두면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수한 향이 아니라 눅눅하고 쩐 냄새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산패된 기름, 썩은 기름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들기름에서는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생깁니다. 일부는 발암 위험 물질로도 알려져 있죠. 몸에 좋으려고 들기름을 먹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좋은 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들기름만큼은 반드시 냉장 보관입니다.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할 게 병이 투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색의 병, 예를 들어 갈색이나 검은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도 뚜껑을 꼭 닫아 두어야 합니다. 조금만 열려 있어도 공기와 닿으면서 금세 변질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뚜껑을 연 순간부터는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산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냉장고에 오래된 들기름이 있나요?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 대신 약간 시큼하거나 텁텁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이미 변한 거예요.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기름일수록 관리도 섬세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보관하고 있는 재료. 이건 아마 대부분의 집에 있을 겁니다.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김치, 찌개, 나물무침, 양념장까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대체로 빨리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고춧가루를 1급 발암물질 덩어리로 바꾸는 시작일 수 있어요. 야채칸이나 문 쪽 선반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계속 바뀝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이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을 그대로 빨아들여요. 이렇게 습기를 머금은 고춧가루는 보이지 않게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곰팡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소 중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특히 간을 손상시키고 오랫동안 쌓이면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는 겉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끓이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합니다. 찌개를 펄펄 끓여도 볶아도 독소가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보관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고춧가루를 한 번에 다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한 번 쓸 만큼씩 나눠서 보관하세요. 작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한두 국자 분량씩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색도 선명하고 향도 그대로 살아있고 또 냉동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1년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냉장고에 넣어두면 6개월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냉동 보관해 주셔야 해요. 좀 전에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독소가 견과류에도 생깁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으로 챙기시죠. 그런데 이 좋은 견과류도 보관 한번 잘못하면 발암물질 덩어리로 바뀝니다. 견과류는 뭐가 많아요? 지방이 아주 많죠.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에는 좋지만 공기와 열,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오래 두면 기름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음식이에요. 산패된 견과류에서는 묵은 기름 냄새, 즉 쩐내가 납니다. 한 번쯤 맡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냄새가 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껍질이 단단해서 곰팡이가 보여도 겉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눅눅하면서 그냥 드시지만 그 안에는 이미 독소가 생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나쁜 건 상온, 그것도 따뜻한 곳입니다. 특히 싱크대 위나 식탁 위, 햇볕이 드는 곳은 최악이에요. 견과류는 공기와 열, 빛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입니다. 봉지를 개봉했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옮겨 담으세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두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냉동이 더 좋아요. 차가운 온도에서는 기름이 산패하지 않고 곰팡이균도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냉장에서는 한두 달, 냉동에서는 최대 6달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쩐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먹었다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하루 한 줌 포장 견과류 있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비닐 포장이라도 따뜻한 거실에 두면 그 안에서도 독소가 자랄 수 있습니다. 작게 포장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개봉 전이라도 서늘한 곳, 가능하면 냉장,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독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엔 중금속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팸, 참치캔, 옥수수콘, 꽁치 통조림 한두 개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캔을 따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뚜껑만 덮거나 비닐봉지로 덮어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 많죠.
통조림 캔의 겉은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음식이 닿지 않게 주석으로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고 공기와 닿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캔을 따는 순간 산소가 들어오면서 금속이 공기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캔 속 주석이 음식으로 조금씩 녹아들게 됩니다. 특히 짠 통조림, 예를 들어 스팸 같은 제품은 염분이 금속을 더 빨리 녹게 만들어요. 결국 냉장고에 넣어둔 그 상태에서 음식 속으로 서서히 중금속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걸 다시 데워 먹으면 어때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속으로는 주석이나 알루미늄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캔째로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조림을 한번 열었다면 남은 내용물은 반드시 다른 용기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리용기가 제일 좋아요.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 냄새도 배지 않습니다. 뚜껑이 있는 밀폐 유리용기에 옮겨 담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관 기간입니다. 통조림은 원래 밀봉된 상태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한번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는 다른 음식보다 더 빨리 상하기 시작합니다. 보관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안에는 꼭 드셔야 합니다. 혹시 스팸 같은 제품, 스팸 반만 쓰고 나머지는 통조림에 남은 그대로 대신 비닐봉지 씌우고 집게로 덮어둔다고 해도 안 돼요. 열었다면 그 즉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으세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셨을 때 남은 스팸 캔이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서 옮겨 담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쯤이면 냉장고 안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족을 살리는 보약 창고가 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는 독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냉장고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사용법을 몰랐던 우리가 문제였던 거죠.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봤으면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은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영양학 박사 최진성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